네. 네, 그 선입견을 버리면 기회가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알면 돈 벌고 모르면 사기당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남택수라는 분인데 고대를 나와서 삼성 대기업에 지금 근무를 하셨어요. 인사 쪽에 근무를 하면서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앞으로 노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부인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돼서 시작을 했고요. 모 회사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가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책까지 만들게 됐는데 아마 그 남택수라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6월 15일 날 일산에 원데이 할 때 아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인사할 수 있고요. 아마 그때를 계기로 해서 호재넷에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는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필요한 것들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명이 하도 늘어나서 이제 경제 활동하고 그다음에 퇴임하고 나서 노후 활동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도 20대 뭐 중반쯤 경제 활동 시작해서 60 퇴임되고 나면은 35년 정도 벌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80대, 85세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데 무려 25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후가 막막한 거예요. 근데 100세 시대로 들어가면은 이 기간이 경제 활동은 한 20년 주로 오히려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노후 기간이 보통 평균 60년 이상 늘어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저 증손자 30세면은 나는 벌써 이제 120세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증손자 돈 버는 사람들 증손자 증손녀밖에 없어요. 30대. 이분들도 기껏해야 20년, 30년밖에 돈을 못 버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 먹여 살려요. 그리고 지금 문화가 바뀌어서 먹여 살릴 수도 없어요. 자기네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어떻게 살 거예요? 세상이 고령화 시대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해요. 그래서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리고 노후에도 특히 소득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찾자.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런 거죠. 그 정상적인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구조는 그냥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회사냐 이걸 알려주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을 끌어서 막 하는 것이 이제 불법 이제 다단계였죠. 사람을 끌어들여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요. 또 다운라인이 돈을 같이 벌어야 되는데 돈 좀 벌지 못하고 그러면 업라인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이게 다운라인이 돈을 벌지 못하면 업라인 벌 수 없는 구조가 이게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제대로 유통시키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 제목이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안전해 보이는 곳은 뭘로 봤을까요? 자기가 삼성이란 대기업에 있을 때 남들이 보거나 자기가 보거나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뭐 하겠네
하고 안전해 보였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안전한 것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첫 번째, 이 작가가 돈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떤 뭐 물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거나 뭐를 뭐 사주거나 이런 게 그게 돈의 가치가 아니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네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주는 게 선물로 주는 게 진짜 선택이다. 그게 돈의 가치다. 부자의 의미나 돈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어떤 물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돈의 가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전해 보이지만 안전하지 않다. 삼성에서 이제 인사 관련 일도 했지만 보험 상품 개발 업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업무 하다 보면 뭐 연금 보험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연금이나 이런 거 보험가로 이거 가지고 노후 준비가 돼? 이제 의문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자기도 회사를 다녀도 어떤 개인의 노력이나 실력보다는 저 뭐 부장되고 이사된 임원되는 분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뜻밖의 그 아내가 나 어떤 아는 언니가 있는데 뭐 이렇게 화장품 뭐 이렇게 해서 너 이거 좋은데 써봐 해가지고 그거 써봤더니 너무 좋고 그렇더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네트워크 회사였죠. 그래서 음, 아내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거 투자금도 안 들고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애들 키우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만 그래서 추가 소득 생기면 좋잖아. 여보 나 이거 좀 하면 안 돼? 네, 하니까 그래 괜찮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걸 겪게 되죠. 수많은 엔티 다단계 카페 글들이 올라옵니다. 진위 확인도 불가하고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그래서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나도 사업 좀 해볼까 하다가 이런 인터넷 검색하다가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래 안 해, 안 되겠다 이렇게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만 알면은 이게 얼마든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객관적인 정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는 거죠. 시형등급이라든지 대중시의 상장업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뭐 공시자료나 이런 것도 보면은 공신력 있는 경로로 해서 직접 확인. 그래서 이 작가는 이걸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주 작은 신중하게 접근만 해봐도 뭐가 옳고 뭐가 나쁜 건지를 알게 되고 기회를 포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넘어가면서 이제 내가 잘하는 한 가지만 믿어보자. 그래, 내가 아는 거는 내가 보험 업무를 많이 했었으니까 보험이 뭐예요? 신용등급 따지잖아요. 그 신용등급 정보로다가 회사를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말하고 그러는 것보다 어떤 객관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확인해보자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거 진짜 괜찮은 건데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업 설명 가서 듣고 또 다른 성공 스토리도 듣고 제품 강의도 듣고 온라인 오프라인 참가하게 되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노후나 이런 거 해봤는데 이게 보상 플랜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먼 미래의 일로 잡으로 괜찮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 남편은 이제 기존에 이제 삼성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투잡으로 사업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본업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그래 1년 안에 그냥 뭐 다이아몬드 갈 거야 해가지고 투잡 한지 1년 만에 전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요. 이게 나는 인맥이 없어. 근데 돈도 없고 근데 자기도 돈도 없고 인맥 뭐 지금 있는 것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업의 기회를 전달했을 뿐인데 이제 내 사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걸 알게 됩니다. 목표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때 어떠한 제한도 없이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시간을 절약해서 하면 된다 그러는데요. 뭐 자만심은 뭐냐면 내가 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막 해봅니다. 이게 자만심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막 시스템 만들어 하는데 이분이 어떤 대규모 행사에 가봅니다. 그랬더니 막 무대에 뭐 엄청나고 삼성그룹에서도 뭐 행사할 때 저 정도 아닌데 막 뭐 몇백 명, 1000명 이상이 와서 막 하면서 하는데 그 상위 그룹에서 하는 그 행사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기존 사업자들에서 자기가 부족함을 채워줘 가지고 이 사람 뭐가 부족하니까 내가 그냥 해서 끌고 나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 부족한 건 자기 자신뿐이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만심을 버리고 괜히 쓸데없이 다른 거 뭐 알아보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존 시스템으로 들어가라. 시스템 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미처 알지 못했던 팀워크의 단단함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폰서나 파트너가 이제 팀을 위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또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강한 동료의식과 이제 팀이 발전하는 거죠. 그룹의 조직 시스템은 사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후원을 하는 걸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이제 초기에 사업에 어떻게 진출하게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를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들으면서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첫째는 선입견이에요. 남에게 이거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뭐 네트워크 한다 그러면서. 근데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투자금이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내가 소개를 하고 전달한다 그래도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하면 그만이고 한다 그래도 돈이 필요 없는 사업인데
그거를 괜히 뭐 내가 이거 어떻게 전해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불법 피라미드가 문제죠. 거기서는 뭐 사람 끌어와야 되고 또 뭐 투자도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도 사라고 그러고 그것도 아주 조악한 제품 같은 거 팔면서 하는 거니까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해를 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방식은 빌프란 비용 절감하죠. 광고비, 홍보비, 모델비 이런 거 다 줄여가지고 그거를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그렇지만 가격을 적게 하고 관리비 이런 것도 안 들어가니까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정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방식이거든요. 옆에 그림 보시죠? 일반 유통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비교해서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믿을 만한 회사입니까? 이런 이제 어, 의심이나 이런 선입견 이런 게 나오죠. 여긴 그냥 저희는 PM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PM을 예로 들면 PM 인터넷 코리아는 한국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고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조합사 명단도 나오고 뭐 거기에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증거금이라는 거 있죠. 보증금 이런 것도 다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런 회사다 하는 거를 반드시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근데 주변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만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다 만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하다 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구성원들이 이 노력만으로도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공감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뭐 돈이 드는 것, 투자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무슨 이 머리를 막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시간과 노력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 투자금이 없다고 해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쉽게 그만두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시간과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럼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진 않나요? 하는 이제 있죠. 근데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강제가 전혀 없습니다.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뭐 강제로 납치하고 뭐 행위하고 불법 가공하고 하는 이거는 심각한 범죄행위죠. 뭐 불법을 넘어서 범죄입니다. 여섯 번째, 필요 없는 물건을 사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을 봐야 되거든요. 보상 우리 PM 같은 게 보상 플랜 그 자체를 보면은 이게 사재기를 부축하는 건지 아닌지 이거를 지혜를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보상 플랜을 잘 알아야 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막 사재기 하라는 게 아니네.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사고 저는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사는요. 사람만 이렇게 막 끌어들이거나 뭐 그 사재기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이제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재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합니다. 상위 몇 퍼센트만 성공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럴 때 반문하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 상위 몇 퍼센트만 성공하는 거에 물어보는 이 진짜 의미는요. 성공한 사람 몇 퍼센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손해 보거나 망하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재기거나 불법 회사의 경우는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조직을 보면은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제 다단계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삼각형의 꼭대기에서 돈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 밑에는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이런 불법 회사들이 실제 우리나라에 많았고 지금도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했듯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만 신경 써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만 하면은 이게 어떤 회사인지만 알게 되면 되는 거죠. 이거는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관계하고 비슷해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한 사람이 등록만 했어요. 근데 나가진 않아. 그 사람이 쭉 했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할까요?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고 일주일에 2번만 나갑니다. 그 사람이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뻔한 거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다이어트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제겐 인맥이 없어요. 어떻게 영업을 해요? 하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마찬가지고요. 영업직이라고 하는 분들 모두 인맥이 많아야 성공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영업직 공통점은요. 인맥이 많아도 결국은 그 사업으로 끌어들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맥보다는 그냥 소개를 통해서 확장을 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영업직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소비자들이 갖는 어떤 이해관계입니다. 영업직은요. 소비자 자신의 사업을 해더라도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어. 자기가 나한테 뭐 더 들어오는 것도 없어. 그냥 저기 사 먹기만 하고 하는데 영업직도 좋으니까 쓰세요 하는 것뿐이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서비스로 뭐 좀 주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받을지 몰라도. 근데 내가 이 물건 써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서 감동으로는 소개할 수는 있어도 어떤 소득적이나 이런 쪽에는 없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소비를 하죠. 제품을 소비를 해서 써보고 하는데 소득이 생깁니다. 수당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캐시백 쿠폰 이런 거 주잖아요. 다른 회사 이런 소득이. 내가 먹기만 하는데 소득이 생기고 또 이걸로 해서 소개를 하면요. 소개에 대한 또 수당이 나오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장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영업직은요. 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다 해요. 다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뭐 50명이든 자기가 직접 다 뛰어다니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저 다른 쇼더 플랜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업직은 하다 보면은 내가 20명, 30명을 뛰다 보면은 이제 5명, 6명이 없어지죠. 거꾸로 다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근데 소비자 각자가 각각 자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림처럼 보시면은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좋으면 소개가 되면은 그분이 또 그물망처럼 네트워크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제품이 좋을수록 확장성은 높아지죠. 저는 파는 건 자신 없어요. 뭐 이런 건데 난 자신 있는 사람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
자발적인 소비자, 그거를 그대로 복제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처럼 먹고 쓰고, 아니면 그다음에 똑같이 당신도 드셔보세요. 그래서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제 좀 현실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넣었는데요. 4명을 소개를 했어요, 내가. 근데 그 4명이 2명씩을 소개해요. 그리고 그 2명 한 사람이 1명씩만 소개를 해도 전부 한 레그에서 5명씩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벌써 20명이 된 거예요. 20명으로 금방 확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이렇게 확장 사업을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존경받고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보면은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은 중소기업, 꽤 좋은 중소기업의 CEO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토하러 기웃기웃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 구조가 너무 좋은 거예요. CEO들도 뭐 사업이 잘 될 때는 수익이 많지만 또 안 될 때는 또 뭐 그냥 적자고 뭐 그럴 때는 나오니까 그때는 대출 받으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득 구조를 보고 이거 해볼 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중소기업 CEO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의 문화를 이런 분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중소기업 사장인데도 직원들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아. 그냥 월급만 받아가고 뭐 사장 뭐 그러면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지 이 겉으로는 사장이 뭐 하지만 속으로는 뒤로는 실제 자기는 뭐 사장이지만 대우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장들 리더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딱 보니까 상위 리더들, 스폰서들한테 대한 존경 이런 거 진짜 존경하고 또 서로 친밀감도 있고 소통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러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도에 있는 분들이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업도 해본 분들이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락은 섣부른 판단과 허세는 금물이다 라는 주제로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섣부른 건지 볼까요? 첫 번째,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죠? 하고 물어봐요. 근데 세상에 큰 돈 쉽게 버는 일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지 큰 돈을 쉽게 버는 일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 대신에 내가 확장 구축해가지고 소비자 그룹, 사업자 그룹이 커지면은 그게 큰 자산이 돼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 자격, 배경이 없이도 이제 끈기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일하지 않고 사람만 모으면 되나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사람만 모아서 하는 거는 불법 회사고요. 근데 이렇게 소비자, 사업자 그룹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그룹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먼저 시작하면 더 많이 버는 거죠. 이거 아까 피라미드 삼각구조에 맨 위에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거죠. 하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그래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서 확장해서 구축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 4-5년간의 집중을 해서 어떤 그 눈사람한테 처음에 그 뭉치를 만들듯이 딱 한 다음에 아까 그랬죠? 뭐 노후가 40년, 50년, 60년 간다 그럴 때 그 40년, 50년, 60년 동안 권리 소득을 얻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언제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벌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사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돈으로 이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이제 쉽게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사업입니다. 유통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같은 그룹들을 확장시켜서 자산을 구축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릅니다. 얼마나 팔면 되나요? 아까 영업직, 네트워크 마케팅하고의 다른 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회사를 그만두고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열정하고 조급함은 완전히 다르다. 열정은 성공할 수 있는 그 기본 자질이기 때문에 열정을 해서 해야 되지만 조급한 거는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조급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하라는 거죠. 7번째, 제가 하고자 하면 10명쯤 당장 할 겁니다. 이게 자만심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누구하고 많은 사람하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계속 확장 얘기가 나옵니다. 확장이 중요하고 비록 이제 기대감에 못 미치더라도 확장하는 법을 배워서 5년이고 10년을 꾸준히 하면은 그게 이제 큰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정직하고 꾸준한 사업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제 남편은 제가 잘 설득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배우자가 사업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이해하고 우호적인 응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 저자도 그랬죠. 응원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데 남편을 직접 배우자를 설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깨지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오히려 더 반감만 가게 되고 분열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요. 대신에 나한테 사업을 권유한 어떤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같이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설명회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배우자들과 알기 쉽게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한테는 좀 진정하게 접근하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9번째, 강의를 몇 번 들으니 이제 다 알겠어요. 가지고 이제 다 한다 병이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많죠, 주변에. 근데 이제 다 한다 가지고는 안 되고요. 충분히 자기도 강의 듣고 그다음에 또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사업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 아는데 이런 분들은 근데 잠깐 하다가 뭐 이제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다 보면은 금방 포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답병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10번째, 일단 3개월만 해볼게요. 3개월만 해본다는 거는 성우와 사람이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얘기라면 차라리 시작 전에 더 검토해보고 하기를 이제 권유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허술하게 그냥 사업 검토한 거는 그만두기도 쉽고 또 자신이나
같은 팀원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투자금이 없다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쉽게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번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제품이나 회사, 심지어 이제 보상 플랜이나 하면 그것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끝내면 그때 그냥 결정할 때 3개월이 아니라 최소 한 3에서 5년 동안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기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적인데요. 결정했다면 단단하게 시작하기. 첫 번째,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시선 얘기죠. 남의 시선. 근데 남의 시선하고 내 인생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괜히 흔들려가지고 아유 우물쭈물하다가 아이 그래 잘 될 수 있는 인생을 이 바꾸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을 꾸준히 할수록 옆에 지인들의 생각도 인식도 바뀌게 되고요. 또 선입견과 상관없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게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천히 알아보고 싶어요. 이것도 아까 뭐 3개월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제 그 3개월은 막 먼저 덤비는 사람들이 이건 천천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사업 결정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건 중요해요. 단 신중한 것과 천천히 생각하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예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그냥 생각해보고 생각도 뭐 하다 말고 뭐 이런 거는 아니죠. 10번의 강의가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참여를 해서 10번 하는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한 달 안에 10번을 강의를 듣는 사람이 나을까요? 누가 사업 기회를 있겠어요? 열심히 강의 다닌 사람들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자만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어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트레이닝이라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지 나 자신을 변화시킬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다. 요 제목이 좀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랬는데 메시지하고 메신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사업을 하고 사업 비전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지 내 자체가 나 이래 하면서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내가 그냥 전달해주는 난 메신저야. 근데 나를 봐! 하는 게 내가 메시지가 돼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나를 보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나를 보더라도 나뿐만이 아니고 회사나 제품, 뭐 사업 자체 뭐 이런 것도 보고 결정을 합니다. 나는 그냥 날 소개시킨 메신저의 역할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제 메시지로 보게 되면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다니게 되는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런 사람들은 잘 이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필요 없는 메시저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 판단해보고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메신저만 되면 됩니다.
5번째, 지속과 반복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 요건이고 이제 공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까 뭐 피트니스 얼마나 다니냐, 아니면 강의를 얼마나 들어 다니냐,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성실함의 진짜 의미,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성실함이 무슨 성실함인지. 이거 하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당황스러워지는 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생활이나 어떤 뭐 자영업을 하면서 나름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나 이거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거는요, 전에 직장 다니거나 내가 얽힌 데 서서는 전심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에 얽매여 있고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이렇게 집에 퇴근할 때까지 온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사업인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시간, 방법, 이거에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너 아침에 일찍 나와라, 아니면 뭘 해야 된다, 뭐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거 안 해도 되네, 이거 이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 위에 나를 통제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내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성실하다는 것은 스스로 내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성실함 진짜 의미입니다. 7번, 7번째, 간절한 꿈이 있었나요? 요거 보시면은 목표점이 있으면 똑바로 거길 나무를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점이 어디인지 모르면은 우루 갔다 자루 갔다 뭐 이렇게 해서 가죠. 그리고 어디 가야 있는지도 몰라요. 목표는요, 무언가 큰 꿈이나 대단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집. 근데 그 나는 집이 필요해. 난 노후 문제야. 난 빚 청산해야 돼. 자영업자로서. 그것도 다 목표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그리고 목표가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 목표가 가장으로서 아내, 애들한테 아주 좋은 거 사주고 뭐 맛있게 뭐 해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만이 목표였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인생도 있네. 내 자신의 인생도 중요하지 하면서 목표가 바뀔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꿈은 예,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그거를 해서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명단 작성의 의미도 여러분 잘 명단 작성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명단 작성은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네트워크 사업자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명단 작성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요, 이거 뭐 이제 더 이상 만날 사람도 없나, 뭐 하나, 이제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한데 뭐 이렇게 뭐 그제도 봤는데 뭐 이거하고는 사업하고는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친분이 없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 제품의 안정성이나 품질이나 아니면 뭐 건강 정보나 이런 것들에 고마워하면서 자기 있는 뭐 제품 사용해 볼게 하고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친한 정도나
저 사람을 믿는다 이런 신뢰 정도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명단을 그냥 무작위로 작성하라는 이유가 이 친한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단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익숙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네트워크 사업은 자산 구축으로 이렇게 이제 자산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근데 물동이로 물을 퍼나르는 것보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 그거 이제 파이프라인 얘기 들어보셨죠?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러나 팀이라는 자산을 만들기보다 당장 뭐 이 매출 우선시하고 그럴 때는요, 오래된 내 생각 습관,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버는 이런 익숙한 생각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결국 이제 그래서 확장이 중요하고 이익을 받는 눈을 멀리 두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내 이익을 포기하고 멀리 보면서 상대방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많이 기다리는데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또 좀 헷갈리실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내 팀이 생기면요, 세상을 다 뒤집어요. 신났어. 그래. 근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로 뭐 실망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열심히 같이 하고 싶은데 보면은 잘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얘는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따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파트너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이죠. 본인도 그러고 있는데 단지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존경을 받으려고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올라와서 그게 아니고 사업의 본래 목적하고 내 팀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공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하되 각자 자기의 할 일을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존경해 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저기는 내 할 일 하고 했는데 존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